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특이한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반중 여론입니다. 반일 감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반중 여론이 반일 감정을 능가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선거와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반중 감정이 이렇게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어졌느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이 중국 정부에 있고, 그리고 그 중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안을 적으려면은 아마 수십 건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중국 편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조작. 요새 조선 구마사 드라마 파문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을, 특히 젊은 층의 예민한 감정,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여기다가 문재인, 노영민, 문희상으로 대표되는 친중 인사의 친중 사대주의적 행태, 특히 이 노영민, 문희상 이 사람들은 만절필동이라는 이 글귀를 가지고 무슨 자랑하러 돌아다니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 몇 년 전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가지고 만절필동이라고 쓴 걸 주었습니다. 이 만절필동이란 건 뭐냐 하면, 조선시대 때 조선은 명나라가 망했지만은 명나라 황제에 계속 충성한다 하는 이 충성맹세문입니다. 충성맹세문을 써가지고 펠로시 미 하원 의장한테 갖다 바치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중국 편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뻔히 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일수록 반중 감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눈에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이 뭐 문재인, 노영민, 문희상 이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이,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진핑에게 구심 그리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게 요사이 20대, 30대가 반문재인으로 돈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이 중국 거주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거,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시진핑을 찾아가가지고 삼불 약속, 수도권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 중에서 한일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최근에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가 말썽 많은 김어준 방송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터뷰한 거, 그리고 중국의 북핵 비호, 그리고 홍콩, 티벳, 신강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 이런 게 다 누적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반중 여론을 가지고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강원도에서 추진한 이 중국 복합문화타운, 줄여서 차이나타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걸 좌절시킨 겁니다.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만드는 사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5만 명이 동의를 하니까 이 사업의 주체인 콜롱 글로벌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중 문화타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집단 주거시설로서의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은 분명히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로 한 순수한 테마형 관광단지로 구성되었지만은, 그런 객관적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청원에 참여하신 6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한중 문화타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코롱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리 됐느냐 하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 작성자 A라는 사람은 얼마 전 건설 예정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중 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맙시다.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격한 표현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습니다. 국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자국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 역사를 왜곡하여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습니다.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합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도청 자유 게시판에도 이 사업에 반대하는 글이 여러 개가 올라왔답니다. 한 도민은 중국에 나라 땅 제공해서 뭐 하시려고 국민이 낸 세금 받아먹고 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한다. 아예 안방을 내주려고 작정을 했나? 왜 하나같이 중국에 대한민국을 못 줘서 안달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걸 포기를 했는데 이 최문순 이걸 추진했던 최문순 지사가 또 어제 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혐오 정서, 분노 정서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반중이나 반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국민의 분노가 페미니즘, 남성 혐오,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 문화타운 무상과 관련해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묘안이 없다. 일부 역풍을 맞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사람 교류를 늘리고 혐오 감정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혐오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요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신경이 과민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중 정서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깊은, 첫째는 시진핑입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시진핑이고 두 번째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역사에 남는 모택동급의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체적인 실적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대만을 무력 침공하더라도 대만을 흡수 통일함으로써 그야말로 중국의 통일을 완성하는, 그래서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들어서겠다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1차적으로 홍콩을 접수를 해가지고 중국화하고 말았습니다. 홍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하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인구도 그 700~800만 원 도시국가가 하나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는 대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 국가가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이 내세우는 중화주의, 이게 이제 내셔널리즘인데,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항상 주변 국가에는 부담을 줍니다. 내셔널리즘의 극단이 나치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2차 세계대전을 갚아냈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이 힘을 쓰니까 주변 국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만, 이 세계가 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만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친중, 친북, 친중이니까 이 사람들만 지금 세계 대세와는 완전히 관계없이 반중 흐름 속에서 친중으로 가다가 친중으로 끌려가지 않는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규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 문재인 정권을 친중 4대주의로 규정하게 될 겁니다. 친중 4대주의. 뭐 규정할 필요 없이 사실이죠. 이런 친중 4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드 배치를 왜 시진핑에게 가서 허가받고 합니까? 사드는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김정은의 핵미사일로부터 지키겠다는 건데,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하고 시진핑에게 가서 허가받고 합니까? 이런 굴욕적인 이런 행태,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중 여론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는 세계가 주시를 합니다. 한국이 어느 쪽에 붙을 거냐, 자유세계 그리고 해양문화권 그리고 한미일 동맹 쪽에 쓸 거냐, 아니면은 북한 쪽, 중국 쪽, 러시아 쪽, 대륙 세력 쪽, 전제주의, 포갑 쪽으로 갈 거냐, 중국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주시하고 세계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내년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다른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주시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딱 개념이 이렇게 갈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친중 4대주의 세력 대 친미 자주 세력 또는 친미 자유 세력. 친중하면 자연히 이건 4대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게 되죠. 친미하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친미하니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가 되고 자유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인권, 법치 뭐 이런 걸 존중하는 미국이니까 친미할수록 대한민국은 독립성이 강해지는데 친중할수록 대한민국은 자주권과 자유를 잃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냐 포갑이냐 대륙이냐 해양이냐 4대주의냐 자주 노선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2022년 3월 9일인데 요사이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높은 반중 여론은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선조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죠. 조선조에 돌아가서 중국에 조공바치고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미일 동맹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 손잡고 해양문화권의 말뚝을 받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선거 주제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반중 여론에 계속 기름을 붓는 이 문재인 정권과 최문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지켜보면서 이 중국이란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거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